안녕하세요. 밤에 주무시다가 새벽에 깬 적이 있나요? 노인의학과에서 30년간 진료해오면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 들수록 새벽마다 잠에서 깨서 뒤척이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0대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잠만 잘 자도 살 것 같다며 찾아오셨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의외로 매일 먹던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오히려 불면증과 혈당, 혈압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처방해준 기적의 과일을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잘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약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불면증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막을 수 있는 과일 선택의 비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정보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중에 깨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달콤하다고 즐겨 먹는 과일도 혈당과 혈압,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과일 첫 번째, 바로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도 편해서 어르신들께서 간식처럼 자주 드시는 과일인데요. 겉으로는 작은 알맹이라 부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당부화 지수라는 게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를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를 먹은 것처럼 혈당이 확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 과일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변동 때문에 밤중 각성,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조심해야 할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급상승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맹이지만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것과 비슷하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들은 포도 한 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눈, 신장,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와 지방간 위험입니다. 달콤하다고 여러 알씩 자주 먹다 보면 열량과 당분 섭취가 높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포도로 인해 지방간이나 혈중 중성지방 상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장 건강과 소화 문제입니다. 포도는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를 많이 먹으면 장내 발효가 활발해져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잦거나 장 운동이 느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장 기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포도 알맹이는 끈적하게 입안에 남을 수 있어 치아 사이에 끼거나 충치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포도 섭취 후 반드시 잘 헹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오르시는 분, 체중 관리나 간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 장이 약해 변비나 설사, 가스가 잦은 분,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포도를 많이 자주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드신다면 한 줌 정도만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을 즐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혈당, 체중, 장 건강, 치아 건강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맛있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진료실에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간식으로 포도 한 컵 이상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서 즐기셨지만 몇 달 후 아침 공복 혈당이 130 이상으로 올라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죠. 더 큰 문제는 밤에 잠을 여러 번 깨고 가슴 두근거림과 피로감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는 작은 습관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과당 섭취로 간과 심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단순히 포도 몇 알이 아니라 매일 먹는 습관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저녁이나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아침 소량만 다른 저당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포도 한 컵 때문에 밤잠 설치고 혈당 올리는 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세요. 다음은 절대 피해야 할 과일 두 번째,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많이 드시죠? 시원하고 달콤해서 갈증도 풀리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박도 무심코 먹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상큼해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지만 당분이 의외로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변동 때문에 불면증과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수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첫째, 혈당 급상승 위험입니다. 수박은 겉보기에는 수분이 많아 부담 없어 보이지만 사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경계선 이상인 어르신들은 수박을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망막, 신장,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밤중 배뇨와 숙면 방해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저녁에 수박을 드시면 몇 시간 후 수분이 모두 방광으로 몰리면서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가 흔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깨어나 숙면을 방해받고 다음 날 피곤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과 신장 부담입니다. 수박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젊을 때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심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부종이나 호흡 곤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 문제입니다. 수박을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찬 수박이 위와 장 운동을 방해해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 소화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불편한 분, 이런 분들은 수박을 드실 때 반드시 소량만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저희 진료실 78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수박 한 조각 이상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상쾌해서 즐기셨지만 몇 주 후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여러 번 깨고 아침에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 변동이 심하고 심장이 가끔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박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수박의 문제는 수분과 당이 많아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혈당 스파이크와 수분 과다로 인한 부종, 혈압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여름 간식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은 저녁 간식으로 피하고 꼭 먹고 싶다면 아침에 소량으로 당분과 수분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때문에 밤잠 설치고 혈당 올리는 일 이제는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간단히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음으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 세 번째,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나나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분 함량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기능이 약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바나나 섭취에도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급상승 위험입니다. 바나나는 칼로리와 당분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이미 혈당 관리 중인 어르신들이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피로감, 어지럼증, 장기적으로 신장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와 소화 부담입니다. 바나나는 섬유질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운동이 약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변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매일 과다 섭취하면 열량이 쌓여 체중 증가나 혈중 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칼륨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혈압 조절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칼륨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 건강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지만 끈적여서 치아나 틀니 사이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자주 먹는 분,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장 운동이 느리거나 변비가 잦은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소량만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한 개 이상 매일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는 달콤하고 간편한 과일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혈당, 체중, 소화, 신장, 심장 건강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맛있다고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께서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속 편하고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몇 주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 피곤하고 손발이 저린 느낌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점점 상승하는 추세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이렇게 혈당과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죠. 바나나의 문제점은 단순당이 많아 체내 흡수가 빠르고 칼륨도 과다 섭취 시 신장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은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심장 박동 이상이나 근육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공복에 먹는 바나나 한 개가 혈당 스파이크와 신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공복보다는 식사 후 소량 섭취 혹은 다른 혈당 부담이 적은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침 습관처럼 익숙한 바나나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마지막 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홍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시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도 조심해야 하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은 당분 함량이 높고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느린 성질 때문에 공복에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홍시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해도 먹기 편하고 소화에도 좋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뜻밖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위장에 생기는 위석 문제입니다. 홍시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떫은 맛의 주범인데 홍시가 되면 당도가 올라가면서 맛은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탄닌이 위 속에서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덩어리, 즉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석이 잘 생기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통증,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비와 장 문제입니다. 홍시는 수분이 많아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탄닌 성분이 장 운동을 억제하고 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원래 장 기능이 약하거나 대장 운동이 느려진 어르신들께는 변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관리의 위험성입니다. 홍시는 잘 익으면 매우 달아집니다. 작은 크기의 홍시 한 개에도 당분이 상당히 들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이미 혈당 관리 중인 어르신들이 매일 홍시를 드신다면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 신장, 심장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지요. 넷째, 치아 건강 문제입니다. 홍시는 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치아나 틀니 사이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세균 번식으로 잇몸병이나 충치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변비가 잦은 분,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혈당이 경계선 이상인 분, 치아나 잇몸이 약해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분, 이런 분들은 홍시를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홍시는 제철 과일로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께서 매일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감을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서 식사 마무리로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몇 주 후 소화불량과 속 더부룩함을 자주 경험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당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공복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 때문에 즐겼던 감이 혈당 조절과 위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던 겁니다. 감의 문제점은 단순당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과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 위장 기능 저하, 위산 역류가 있는 어르신들은 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하면 속쓰림, 복부 팽만감, 식후 피로감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간식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은 하루 한두 개 소량으로 식사와 함께 또는 다른 과일과 섞어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달콤하다고 무조건 좋은 과일은 아닙니다. 이제 위험한 과일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챙겨야 할 기적의 과일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잘 선택하면 과일 하나가 혈당, 혈압, 심장 건강,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72세 남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하고 변비와 소화불량도 자주 겪으셨죠. 하지만 사과를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변비도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과의 핵심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 면역력,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하루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변비, 복부 팽만, 소화불량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과는 바로 작은 과일 하나로 여러 가지 건강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적의 과일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노년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기적의 과일 두 번째로는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동그란 열매지만 그 안에는 건강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최근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분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가끔 길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습관을 권장드렸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신 후 집안에서 간단한 계산이나 기억해야 할 일들을 훨씬 잘 기억하시게 되었고 혈당 관리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 당뇨 관리에도 좋습니다. 셋째, 눈 건강 개선에도 효과적이라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일이나 간식 섭취로 혈당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는 단맛이 적고 항산화가 풍부한 블루베리가 최적입니다. 아침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열매지만 하루 한 줌 블루베리가 가져오는 건강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 중 하나인 자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몽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아침에 먹기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료한 70세 남성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경계선 당뇨가 있어 약물 관리만으로는 혈압과 혈당이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때 자몽 한 조각을 꼭 챙겨 드시도록 권장드렸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결과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혈압도 약간 낮아져 약물 조절이 보다 원활해졌습니다. 자몽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 건강과 면역력 향상,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몽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당 안정화에 효과적입니다. 단맛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와 노화 예방입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몸 안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몽을 섭취할 때는 공복에 먹거나 아침 샐러드,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과 건강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작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매일 아침 자몽 한 조각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챙기는 든든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 건강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 중 마지막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샐러드나 요리에 넣는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일로서 강력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골밀도 저하가 있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에 토마토를 매일 1개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했는데 6개월 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소폭이지만 개선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비타민 C, 칼륨이 혈관과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덕분입니다. 토마토의 건강 효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뼈 건강 유지입니다. 토마토 속 칼륨과 비타민 C가 칼슘 흡수와 콜라겐 합성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셋째, 항산화 및 면역력 강화입니다.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추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샐러드, 스무디, 구운 토마토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뼈,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건강이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잘못 먹으면 약보다 무서운 게 과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기적의 과일 4가지 기억하시고 불면증, 혈당, 혈압, 심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챙기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노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 튼튼 백세라이프와 함께 끝까지 지켜가시죠. 감사합니다.